안녕하세요, 소콘소콘입니다. 오늘은 일러스트레이터로 이모티콘 만드는 방법을 안내해 드릴게요. 멈춰있는 이모티콘 그리기와 움직이는 이모티콘 그리기 두 편으로 나누어서 진행을 할게요. 이번 편은 멈춰있는 이모티콘 만들기 편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먼저 보시면 좋을 영상이 있는데요. 일러스트레이터 이모티콘 만들기 도구 기능 소개 2편이랑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이모티콘 애니메이션 만들기 이 두 가지 영상을 먼저 보시고 이 영상을 보시는 게 좀 더 이해가 쉬워지실 것 같아서 먼저 보시고 이 영상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일러스트레이터를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먼저 여기 있는 새로 만들기 버튼을 눌러서 창을 열어줄 거예요. 저는 일러스트레이터는 카카오톡 이모티콘 규격 사이즈인 360, 360으로 작업을 하고 있고요. RGB 색상 그리고 72 해상도가 맞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제작을 눌러줍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창이 열리게 됐어요.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기 앞서서 일러스트레이터를 작업하기 편한 환경으로 세팅을 해줄 거예요. 먼저 첫 번째 세팅은 여기 있는 패널들. 이 부분을 세팅하지 않으셨다면 굉장히 많은 패널들이 열려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꼭 필요한 패널을 선택을 할 때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저는 꼭 필요한 색상, 그리고 패스파인더, 획, 레이어 이 네 가지 패널만 열린 상태로 작업을 합니다. 이 패널들은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꺼낸 다음에 X를 누르면 지워지고요. 여기에 필요한 패널을 꺼내고 싶다 할 경우에는 윈도우에 가셔서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드래그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작업을 할 때 단축키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단축키를 활용을 하면 작업 속도가 정말 빨라져요. 단축키는 이렇게 도구에 가만히 커서를 갖다 대면 이름과 함께 오른쪽에 가로 안에 단축키가 나오게 돼요. 그런데 이게 모든 도구에서 단축키가 설정이 된 건 아니어서 자주 쓰는 도구 중에 만약 단축키 설정이 안 돼 있다면 단축키 설정을 해주셔야 해요. 일러스트레이터 도구 설명편 영상을 보시면 저는 여기 있는 매끄럽게 도구 이 도구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기본 상태에서는 이 매끄럽게 도구는 단축키 설정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단축키 설정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릴게요. 편집 메뉴에 가셔서 하단 쪽에 보시면 키보드 단축키 메뉴가 있어요. Alt, Shift, Ctrl, K를 누르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창이 뜨는데요. 도구, 메뉴 명령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먼저 도구에서 이 매끄럽게 도구를 찾아볼게요. 여기 있네요. 여기에서 보통 여기가 이렇게 빈 칸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내가 원하는 단축키를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단축키를 피해서 입력을 하셔야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숫자 1 왼쪽에 있는 물결 키보드를 입력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고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확인을 누르면 이 단축키 세팅을 또 저장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이름을 아무렇게나 적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1로 적고 저장을 이전에 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를 누르면 내가 다른 도구를 선택하고 있다가 아까 설정한 단축키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매끄럽게 도구로 이동이 됐죠. 이런 식으로 내가 자주 사용하는데 단축키가 설정이 안 되어 있다. 그런 경우에는 편집, 키보드 단축키 여기 들어가셔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주 사용하는 도구의 단축키는 꼭 외워두시는 게
작업을 빨리 할 수 있는 팁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이 메뉴줄을 꺼내 놓는 건데요. 간혹 이 메뉴줄이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 메뉴는 불투명도도 조정할 수 있고요. 브러쉬도 선택을 할 수 있고요. 획을 조정을 하거나 색을 바꾸거나 문서 설정, 이런 식으로 좀 중요한 기능들이 있는 메뉴줄이에요. 윈도우에서 제어, 이 부분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팅을 할 건데요. 보기에 가셔서 지금 특수문자 안내선이랑 픽셀의 물리기가 체크가 되어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내가 개체를 이동을 할 때 이렇게 직접 해보시면 조금 뚝뚝 끊기면서 이동이 하게 돼요. 이게 픽셀 단위로 이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그런 기능인데요. 이 기능은 꺼주시는 게 좋아요. 보기에 가셔서 픽셀의 물리기도 끄시고 특수문자 안내선, 이것도 끄시는 게 훨씬 매끄럽게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기본 세팅을 해보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을 할 거예요. 저는 이모티콘을 만들 때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작업하는 방법은 여기 있는 이 화면에 그리는 게 아니고 종이에다 밑그림을 먼저 그려보는 거예요. 종이에다 밑그림을 그리면 좀 더 동작을 생각하기도 쉬워지고 이모티콘 구성을 좀 다채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손그림으로 먼저 그림을 그려보고 그 다음에 이 화면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미리 작업한 손그림을 불러올게요. 손그림을 화면에 불러오는 방법은 이렇게 폴더를 열고 드래그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컨트롤 마이너스 버튼을 눌러서 화면 축소를 해준 다음에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이렇게 크기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좀 작게 줄여주고 컨트롤 0을 눌러서 대지를 화면에 맞게 조정을 해줄게요. 위치를 적당히, 네, 이렇게 밑그림을 불러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 밑그림 위에 그림을 그릴 건데요. 저는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이 레이어 기능을 사용을 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제 배경이 놓여진 레이어는 냅두시고 새 레이어를 눌러서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이 배경 레이어는 여기 눈 표시 옆에 이 네모칸을 클릭을 하시면 자물쇠 모양이 뜨면서 이렇게 선택이 안 되게끔 잠가져요. 그러면 좀 더 밑그림 그리기가 수월하겠죠? 자, 그러면 이 그림을 그릴 레이어를 선택을 한 다음에 그림을 그려볼게요. 저는 보통 이 브러쉬 도구를 사용을 합니다. 브러쉬를 이렇게 그려보면 이 두께를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두께는 여기 있는 획 부분에서 설정을 하셔도 되는데요. 저는 자주 사용하는 두께는 여기에 있는 브러쉬 등록을 해두는 편이에요. 여기서 일일이 이렇게 설정을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이렇게 한 번씩 클릭을 하면서 변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쪽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브러쉬 등록을 하는 방법은 새 브러쉬를 누르고 붓글씨 브러쉬 확인, 그리고 이 창에서 여기 크기 이 부분을 조정을 하면서 등록을 하고 있어요. 저는 조금 두꺼운 선을 선택을 해볼게요. 4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취향에 따라서 동그란 브러쉬 말고 이런 식으로 납작한 브러쉬도 만들 수 있으니까요. 한 번씩 만져보시면서 설정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확인을 눌러서 이런 식으로 브러쉬 등록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 브러쉬를 선택한 상태에서 브러쉬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볼게요. 레이어가 잘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그림을 그려줍니다.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이제 이렇게 밑그림과 조금 다르게 그려졌더라도 나중에 수정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 먼저 그려줍니다. 자, 이렇게 밑그림을 먼저 대충 따주었어요. 그래서 이 선들을 이제 조정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선으로 수정을 할 건데요. 수정하는 도구는 여기 있는 직접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선을 만져주시면 돼요. 먼저 이 얼굴 형태를 변경을 해볼게요.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이렇게 점들이 나오는데요. 이 점들을 이동을 하면서 수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선이 끊겨 있죠. 이 끊긴 선을 이어주는 단축키는 컨트롤 J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끊겨 있는 선이 이어지게 돼요. 그리고 내가 그린 울퉁불퉁한 선을 매끄럽게 도구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쓰다듬으면서 매끄럽게 수정을 할게요. 작업을 할 때는 이 매끄러운 도구를 이용해서 점들의 수를 가능한 좀 적게 만드시는 게 좀 더 수정하기 편리해져요. 다른 부분들도 직접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선택을 하고 매끄럽게 도구로 이런 식으로 문질문질 해줄게요. 끊겨있는 선들은 컨트롤 J 그리고 매끄럽게 도구로 그리고 이 점을 선택을 하면 이렇게 핸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핸들을 잡고 드래그하면서 선의 모양도 변경을 시킬 수 있어요. 네, 이렇게 밑그림이 어느 정도 선이 정돈이 됐다면 색은 이 부분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먼저 저는 선색을 조금 진한 회색으로 바꿔볼게요. 그리고 얼굴이랑 몸통 부분, 이런 부분을 색을 칠해줄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지금 몸통이 얼굴 위로 나와 있죠. 이게 그린 순서대로 위에 있고 아래 있고가 지정이 되는데요. 이 순서를 변경을 해볼게요. 선택을 하고 오른쪽 클릭을 한 다음에 정돈에 가시면 이렇게 순서를 조절을 할 수 있게 돼요. 이것도 이제 이쪽에 보시면 단축키가 있죠. 이 단축키를 활용을 하시면서 순서를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칠해줄 건데요. 보세요. 여기는 이렇게 칠해주면 여기가 칠해지지가 않죠. 이럴 때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일단 지금은 이 선을 외곽선을 기준으로 여기를 그려줬는데요. 그러지 말고 여기가 다 채워지는 그 기준으로 그림을 수정을 할 거예요. 먼저 내가 그린 이 그림을 선택을 하고 브러쉬 도구를 이용해서 이어지게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림이 이어져서 그려지게 돼요.
선택을 하고 브러쉬 도구로 나머지를 채워서 그리면 됩니다. 네, 이 상태에서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방법은 얼굴을 클릭을 하고요. 컨트롤 C 그리고 컨트롤 F를 누를게요. 그러면 그 자리에 복사 붙여넣기가 돼요. 얼굴을 하나 복사를 해준 다음에 이 얼룩 무늬, 얼굴 안에, 얼굴 외곽선 안에 들어갈 개체들을 선택을 하고 컨트롤 G를 눌러서 그룹을 시켜줄게요. 그리고 얼굴을 클릭을 하시고 정돈해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해줄게요. 그러면 이제 안으로 들어갈 개체들 위에 이 얼굴이 나오게 되죠. 이 상태에서 얼룩이랑 얼굴을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선택을 해서 다 같이 선택을 해준 다음에 오른쪽 클릭을 하고 클리핑 마스크 만들기를 해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얼굴 안으로 쏙 들어오게 돼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얼룩 무늬를 수정을 하고 싶을 땐 더블 클릭을 해서 이 안으로 들어오면 돼요. 한 번 더 더블 클릭을 하면 아까 내가 그린 상태로 이렇게 있죠? 이런 식으로 이 얼룩 무늬를 이 얼굴 외곽선 안으로 들어오게 했어요. 여기서 나가는 방법은 여기 그냥 여백에서 더블 클릭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얼룩 무늬가 그려지게 됐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얼룩 무늬를 클릭을 하고 오른쪽 클릭, 클리핑 마스크 풀기 이걸 누르시면 아까 원 상태로 돌아오게 돼요. 이 얼굴을 아까처럼 컨트롤 C, 컨트롤 F를 해서 복사를 해주고요. 얼굴이랑 이 얼룩 무늬를 같이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선택을 해서 같이 선택을 해줄게요. 그리고 여기 있는 패스파인더를 활용을 할 건데요. 다양한 기능들이 있으니까 한 번씩 해보시면서 기능을 익히시고요. 지금은 여기 있는 나누기를 활용을 해볼게요. 나누기를 누르시고 오른쪽 클릭을 해서 그룹 풀기를 해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외곽선 기준으로 면들이 나눠지게 돼요. 이렇게 삐져나온 부분을 지워주시면 이렇게 이 얼룩 무늬가 이 모양대로 나오게 돼요.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을 하셔서 편한 방법으로 이런 무늬를 그리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림은 이렇게 그려졌고요. 여기 있는 글자를 입력을 해볼게요. 글자는 여기 있는 T 모양의 문자 도구를 선택을 하고 화면에 클릭을 하시면 돼요. 글자를 입력을 하고 여기 있는 문자, 여기서 글씨체를 선택을 해줄게요. 저는 배달의 민족 연성체로 해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이 텍스트는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글씨를 추가 입력을 할 수도 있고요. 글씨체를 바꿔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텍스트 개체 상태는 이 그림 개체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이동을 하기는 어려워요. 이 각각의 글자들을. 그래서 이 텍스트 개체를 그림 개체로 깨줄 건데요. 텍스트를 오른쪽 클릭을 한 다음에 윤곽선 만들기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내가 그린 그림처럼 텍스트도 변경이 됩니다. 지금은 그룹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요. 오른쪽 클릭을 하고 그룹 풀기를 해서 그룹을 풀어주면 이렇게 각각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글자를 입력을 하고 윤곽선 만들기를 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로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그림이 다 그려졌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밑그림 레이어를 눈을 감기거나 밑그림 레이어를
삭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멈춰있는 이모티콘을 그려봤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저장을 해볼게요. PNG로 저장을 할 건데요. 파일에서 내보내기, 화면에 맞게 내보내기를 누르시면 이 화면 사이즈에 맞춰서 내보내기를 할 수 있어요. 먼저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내보낼 위치를 선택을 해줄게요. 그리고 여기 PNG로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하시고 대지 내보내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가 저장이 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일러스트레이터를 이용해서 멈춰있는 이모티콘 만들기 작업을 해봤어요. 이제 이 멈춰있는 이모티콘을 움직이는 이모티콘으로 만드는 방법은 사실 제가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이모티콘 애니메이션 만들기 2편에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포토샵으로 내보내는 그런 방법도 일러스트레이터 이모티콘을 포토샵으로 가져오기 2편에서 설명을 해드렸었는데요. 이제 동영상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조금 보기가 힘들 것 같아서 다음 영상에서 이 모든 작업 과정을 합쳐서 저장까지 하는 방법을 준비를 해올게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